솔직해져도 되죠. 전달 수단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필라테스라는 컨텐츠를 팔지 않고 울면서 돌리면서 정신 차려, 밸런스 지켜!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사 리해브 필라테스에 왔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해브 필라테스 원장 이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그 골반 회복 스터디 끝나고 나서 저 바로 임신했잖아요. 진짜 그 스터디가 컸어요. 골반 강 안에서 태아 이렇게 하고 막 유도하고 촉진하는 거 저희끼리 공부하고 실습하고 했잖아요. 그때 너무 충격 먹은 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데 엄마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 아니다. 나이와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그 스터디에서 너무 깨달은 거예요. 그때 강사 시절이었는데 신혼을 즐기기가 저녁 근무를 하기 때문에 쉽지도 않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니까 임신과 출산을 보호받기가 어려우니까 커리어적으로 잘 준비된 다음에 아이를 생각해야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스터디를 통해서 그렇게 하다가는 내가 출산이란 것을 잘 못 해내겠다는 것을 확 느끼게 되면서 스터디 끝나고 남편한테 오늘 밤 아이 갖자. 내 마음이 지금 아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 때 지금인 것 같다.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은 바로바로 되네요. 제 뜻대로 또 될 줄 알았나 봐요. 얼리 테스트기를 막 한 박스씩 사가지고는 매일 아침마다 체크해보고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임신도. 지금 아기가 몇 살이에요? 6살이에요. 저희 그만큼 흘렀어요. 그러네요. 그때 그 스터디 베이비예요. 베이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와 스터디를 하는 걸로. 궁금했던 게 저희는 운동 지도자 면에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출산에 대해서도. 근데 막상 선생님이 출산을 하실 때는 병원이잖아요. 네. 해보고 싶다 아니면 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을 실현하기 어렵지 않나요? 맞아요. 다큐멘터리를 보고 배운 자연분만이잖아요. 자연주의 출산이 유행하기도 했고 매체를 접한 출산이 아닌 거예요. 약간 모텔방에 저를 가두고 해봐. 그리고 다음에 다시 와서 됐어요? 이런 과정인 거예요. 되게 충격받았고 조금은 폭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때 또 받은 상처가 나는 다시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옆에서 진통 체크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죽음 직전이에요. 제가 느끼는 통증은. 근데 기계는 야속하게 50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래 한 80, 90 정도 하면은 의료진이 끄덕끄덕 하는 강도래요. 근데 저는 계속 50이에요. 나는 너무 바스라지겠는데 그래서 아니라고 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간호사 분 오셨을 때 저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했죠. 간호사분이 지금 7시간밖에 진통 안 했어요. 다른 분들은 2박 3일도 하셔요. 그렇게 제왕절개 안 돼요. 거절당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고민했는데 제 몸은 다 열렸는데 아이는 되게 위에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진통을 참던지 결국에는 제왕으로 갈 텐데 그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물리치료사라서 아이를 호흡에 맞춰서 밀자. 남편은 밀고 저는 위에부터 쪼여서 내리자. 그래서 남편이랑 푸시 해서 아이를 거의 내렸을 때 이제 출산하자 해서 의자가 막 차차착 변하면서 최종 분만. 근데 보통 계속 위에 있으면 처음부터 제왕절개로 하기로 하잖아요. 이상하게 진통 주기는 계속 줄어갔어요. 몸은 계속 분만을 준비하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아이는 계속 위에 있는 상황. 근데 어떻게 또 호흡으로 밀어내서 내려왔네요? 그쵸. 호흡으로 밀든 그 복부 동작 하던 것처럼 필라테스 동작 하듯이 밀어낸 거죠. 내려오고 싶지 않은 애를 억지로 우리끼리 밀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혈관이 그때는 다 터졌어요. 근데 태명이 짱구였거든요. 이름을 좀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산후조리원 가면 모유수유를 이제 배워가는 이제 훈련소인 건데 생각한 것보다 내가 몸이 안 따라주는 걸 또 알아서 몸에 대해서 되게 잘 안다고 생각하고 컨트롤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출산의 상황은 어렵구나 그런 걸 진짜 많이 느꼈죠. 그 관문을 통과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어른이 됐던 것 같아요. 원래 진짜 조바심의 끝판왕에 정말 못 참고 애 같은 면이 너무 강한 저였는데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출산을 하실 때는 그냥 강사였을 때였던 네, 거예요? 맞아요. 출산을 계획하고 나서 아이가 그래도 바로 생겨줘서 오래 일했던 센터에 양해를 구하고 쉬게 됐죠. 근데 이제 쉬게 된 것도 임신 초기였는데 어려운 동작 아니었거든요. 자세 시범을 보여주는데 힙힌지를 하는 동작이었어요. 거기서 약간 싸르르를 느꼈거든요. 화장실로 수업 끝나고 가보니까 피비침이 있는 거예요. 운동 강사라고 골반 기저근이 잘 버텨주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 유산 방지 주사도 맞고 하면서 자궁은 또 다르구나. 또 이런 것을 더 느꼈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 일을 쉬기로 하고 네. 그때부터는 어떻게 선생님 몸 관리를 했어요? 필라테스 강습도 받고 산부인과에 산전 요가 클래스가 있어요. 일주일에 2번 주스와 비슷한 엄마들이랑 같이 요가 수업도 듣고 그 정도 관리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지금 다 얘기를 하는 시즌인 거예요. 근데 제 네. 친구들은 다 운동을 하는 파예요. 강사가 아니고 그냥 친구들인데도 네. 전부 다 정말 끝까지 하고 그래도 다들 이제 건강하게 출산은 했지만 저는 해보지 않았고 그 친구들은 되게 강하게 당연히 운동을 하는 게 맞다고 느끼더라고요. 운동을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해요. 솔직해져도 되죠. 그럼요. 네, 운동을 임신 전에 해봤냐의 유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필라테스라는 운동이 임신 중에 그래도 가능한 운동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정보 때문에 필라테스를 접해보지 않으셨었는데 권하니까 그때부터 문의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경우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복압이 일단 예전처럼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러면 강도가 낮아지고 컨디션에 맞춰서 가는 건데 내가 접한 필라테스가 이게 되는 거예요. 임신 때 정한 필라테스가 내가 아는 필라테스. 호흡만 시키고 느슨하게 스트레칭만 하네라고 인식되잖아요. 임신 후에 하시는 경우는 사실 끌어올리는 게 맞는데 저처럼 피비침이 유도될 수도 있고 운동을 많이 했던 저마저도 피비침이 났었는데 운동 때문에 피비침이 났다로 약간 원인 결과가 잘못 오해하실 것 같고 숨쉬기와 스트레칭만 하던데 별로였어 라는 인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전에 운동을 안 해보셨으면 커뮤니티 요가를 많이 좀 추천드리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매스컴에서 다이어트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처럼 광고하는 것 때문에 몸이 준비가 되지 않고 여건이 준비가 안 됐는데 조바심 나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탈이 나는 것 같아요.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와도 된다. 충분히 1년, 2년 후에도 잘 회복할 수 있으니까 내 환경이 좀 준비가 되고선 오셔라. 이렇게 많이 권하죠. 산후 필라테스에 대한 광고를 잘 안 해요. 제가 그렇게 산후를 보내지 않았는데 저의 영업을 잘하고자 촉진하는 걸로 오해할 것 같아서 실제로 저 아이 돌 때 치액이 터졌어요. 저는 잘 회복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도 하고 있었고요. 저희 아이가 또래보다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배 위에서 이렇게 놀아주는데 올렸다가 떨어뜨릴 때 갑자기 밑에서 팍 소리가 나는 게 느껴졌어요. 네. 근데 좀 알싸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엄마 힘들다 내려와 했는데 남편이 여보 뒤에 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직도 멀었구나 그때 알았죠. 그래서 돌 맞히신 회원님이 와도 너무 조바심 내지 말아라. 나도 그랬다. 차근차근 가도 된다. 그렇게 많이 권하고 있어요. 저는 2년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돼야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거든요. 내 몸도 운동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춰져서 나를 온전히 찾을 수 있을 그 시기에 산후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 복직을 하신 거예요? 저 아이가 돌 때 복직했어요.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조바심 내지 않을 텐데 낮은 자존감과 빨리 시작하지 못하면 나는 이렇게 끝이다. 혼자 갉아먹는 거 있죠. 흔히 말하는 산후우울증이 온 거죠. 혼자 육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은 나는 이렇게 있을 거야 평생. 결론이 난 것처럼 필라테스 센터들이 셧다운 됐잖아요. 맞아요. 그 시기였어요. 또 나는 어떻게든 바깥을 나갔는데 다시 집안에 들어오라고 인생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려? 2차 우울증이 온 거예요. 안 좋은 생각만 계속하고 어디까지 가냐면 나 남편이랑 결혼해서 이렇게 됐어.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쪽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부탁을 했죠. 내가 생각해도 나 좀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오빠가 육아휴직을 해주고 내가 다시 일선에 뛰어야 될 것 같아. 필라테스 센터들은 셧다운이 되어 있으니까 물리치료사로 다시 돌아가서 또 일을 했어요.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나는 이제 돈을 벌고 남편이 집에서 아이를 봐준다는 생각이 되게 호련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많이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내가 원래 좋아했던 게 필라테스 강사인데 환경적인 것 때문에 물리치료사 일로 돌아왔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근데 또 아이를 케어하면서 필라테스 강사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내가 차리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음의 소리가 또 들려서 그렇게 오픈하게 됐어요. 오픈을 하게 네. 되셨구나. 그러니까 약간 원동력이 산후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분의 육아휴직을 시켰으니 네. 외벌이인 상태였잖아요. 그걸 오픈하려고 생각을 하면 돈이 들어가는 데가 많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그 부담감과 중압감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이상하게 깡이 있었어요. 이 상권이 나를 호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딱 꽂히는 직관. 그 직관이 이끌었던 것 같아요. 이 건물도 딱 들어섰을 때 여기다. 근데 또 다행히 분하자마자 잘 됐어요. 아니 근데 선생님 아직 육아센터 명의 의미를 못 물어봐서 지금 1번 질문인데
네.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해내신 거예요, 이름을? 마음속에 다 자기 것에 대한 그런 게 갖고 있잖아요. 스튜디오를 갖는다면 리헤브였으면 좋겠다 하면서 뜻도 그때 생각해놓고 있었거든요. 세 가지가 있어요. 리헤비라는 영어가 재활이라는 뜻이거든요. 물리치료사 출신이다 보니까 필라테스라는 여러 영역에서 나의 쓰임이 이 파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리헵이라는 단어는 좀 원래 있는 명사하고 딱딱하니까 다시 갖다라는 리헤브 이렇게 발음이 유사하면서 다른 뜻을 갖는 그런 걸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고, 세 번째는 성이 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한선이 필라테스를 갖다, 그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로 원래 네. 일을 하셨다가 네, 필라테스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맞아요. 그 이유가 어떻게 돼요? 제가 장애인 아동 재활을 했어요. 보행까지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병원의 상황이 걸어오는 친구들이 다시 누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능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걸 너무 느끼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병원의 현 상황에서의 치료는 맞지 않는데 내가 좀 좋은 거 제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갖고 있었어요. 저희 치료 과장님이 필라테스 협회장이셨거든요. 치료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처럼 되려면 필라테스를 해야겠다. 그렇게 시작해서 공부를 했죠. 월화수목금은 병원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라이센스 공부하고, 매트 필라테스 동작들은 아이들한테 녹이기가 좋잖아요. 소도구도 그렇고 그렇게 녹이는데 병원에서 근데 그렇게 자유롭게 해도 돼요? 그니까요. 안 되는 거죠. 아. 저는 좋은 마음에 했는데 문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적용했을 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저도 느꼈거든요. 아무래도 규칙이 있고 규율이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따라야 되잖아요. 그게 또 답답하게 느껴져서 내가 배운 거 내 성향에도 잘 맞는 것 같은데 좀 더 많이 써먹어 보고 싶다. 그래서 아예 병원을 그만두고 완벽한 전향을 했죠. 그때 또 고생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생태계니까 수동적인 입장에서 내가 스스로 모객을 하고 매출을 만드는 게 또 다른 세상이다 하면서 그렇게 또 적응했죠. 계속 그렇게 공부하다가 한임쌤 블로그를 통해서 한임쌤을 알게 돼서 그러니까 저희가 만나게 된 게 사실 네. 6년 전 스터디를 통해서 만났던 2018 년도. 거잖아요. 맞아요. 저 되게 디깅을 잘하거든요. 선생님이 잠실에 계셨을 때부터 네.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를 엄청 디깅했어요. 저도 닮고 싶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거든요. 같이 스터디를 하는 걸 모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그 당시 되게 산전산후 수업들이 되게 대두되고 있는 시기였었는데 너무 좋다 하면서 바로 신청했죠. 또 네. 바로 임신도 하시고. 맞아요. 저 되게 충동적인 것 같아요. 마음에 품고 있어도 그거를 실현까지 가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여기 계속 품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해서 뱉어내는 것 같아요. 1대1로만 계속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확장으로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3대1로. 확장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또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1대1 수업을 이렇게 계속 진행하다가 회원님들이랑 짧으면 1년, 길면 2, 3년 이렇게 같이 이어지잖아요. 많이 좋아지셨는데 저랑 있고 싶어서 머무르시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재활이라는 단어에 어긋나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운동들도 하시고 다른 재미를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그룹 수업도 선생님이 열어주세요. 그런 니즈들이 조금 쌓이고 쌓여서, 그리고 저 자체적으로도 그룹 수업도 운영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나에 대한 확신과 자신이 커지면서 나와 회원님 간의 관계와 그런 것들을 보고 확장해도 되겠다 확신을 얻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되게 증명하고 싶어서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감사하게 모집이 또 잘 되고 리헤브의 철학을 되게 잘 이해해 주셔서 그래서 잘 이렇게 꾸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리헤브의 철학은 뭔데요? 임신, 출산, 육아를 겪으면서 느끼는 세상의 약간 진리가 사랑이란 것을 깨달았어요. 다 사랑인데 이름이 다르구나. 믿음이란 거나 신뢰, 우정 이렇게 제가 제공하는 것도 필라테스지만 결국엔 그 회원님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는 시간이더라고요. 회원님은 또 만족감을 얻으면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사랑을 표현한 거고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는 거였네? 저 혼자 여기는 사랑이다. 이렇게 아예 철학을 잡았죠. 철학에도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네, 맞아요. 완전 소양이 인문학적 소양인데 이렇게 흘러서 전공은 자연과학인 물리치료학을 했고 필라테스는 운동이니까 예술 체육 분야잖아요. 그걸 또 거쳐서 다른 분야를 인문학적으로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인문학적으로 네. 추천할 만한 책이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 책이 다 저를 확장시켜준 책이거든요. 그런 책들을 전시해놨는데 비어있는 두 책이 회원님이 빌려가신 거예요. 빌려간 그 두 책이 제가 추천드릴 책인데 카피라이터세요. 유병욱이라는 분의 생각의 기쁨 그리고 보통의 발견. 어떻게 또 제가 이 책으로까지 생각이 확장됐냐면 그러니까 광고업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꽃이어도 뭐 여의도의 불꽃놀이를 생각한다든지 여의도의 불꽃놀이가 일상이 있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되게 일상에서 연관 지으시면서 창의성을 뻗어가시더라고요. 저도 회원님들의 동작을 통해서 망상을 많이 하거든요. 니 스트레치 동작을 하면서 창문을 향해서 뛰어나가고 싶은 말 같다. 이렇게 혼자 생각하면서 큐잉도 그렇게 해요. 나도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도 이렇게 살면 이렇게 성과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생각을 추적해 나갔죠. 내가 잘하는 일이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으로 구현되네? 이런 걸 되게 깨달으면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마케팅들 있잖아요. 네. 필라테스든지 피트니스에서 행해지는 마케팅이 조금은 세잖아요. 너무 경쟁이 과다하니까. 모든 업계가 그래요? 아니면 지금 저희 업계가 그래요? 모든 업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모든 업계가 그런데 네. 왜 이래요? 자극적이어야 하니까인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전달 수단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동작 절대 하지 마세요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싫어요.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했지만 네. 그렇게 안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안 들어주잖아요. 맞아요. 안 봐주죠.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려면 누군가 봐줘야 내 말을 할 수 있는데 네, 맞아요. 제가 진짜 많이 느끼고 제가 안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시대의 흐름이 이거니까 해야 되는데 중간 타협점을 나는 뭘로 둬야 될까? 그게 진짜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카피다. 나는 축약된 문장을 쓰는 것에 재주가 있는데 다른 기업들이나 브랜딩에서 하고 있던 광고 방식을 필라테스 센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필라테스 센터 사이에서의 경쟁 이렇게 보면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한 발짝, 두 발짝 뒤에서 전체적인 문화 산업이라고 보고 필라테스를 바라보면 다른 브랜드나 문화 산업에서 하고 있는 광고의 형태를 답습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하기 싫은 걸 하지 않으면서 나를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거의 답이 카피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광고인들의 책을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추천드렸던 유병욱 그분의 스승인 분도 박웅현 CD님이라고 책은 도끼다,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이 책을 쓰신 분들이거든요. 저분들은 얼마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듣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저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디깅한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언젠간 대중들이 내 이야기를 듣는다. 뭔가 정의를 내렸어요. 이번 3대1 광고도 그 결과물이에요. 제가 생각한 사고의 실험의 결과물 되나 볼까? 했더니 되더라고요. 자극적인 광고가 싫고 그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다운 방법에서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집중할 게 뭘까를 깊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글이 될 수 있고 사진이 될 수 있고 영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함께하는 내향인, 차분하고 싶은 외향인, 우리는 감각적인 리에브, 그것도 그 카피를 제가 쓴 거거든요. 외향인인데도 차분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 내향인이라고 혼자 꼭 1대1 수업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같이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필라테스 산업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책, 음악, 향 이런 공간적인 것까지 생각하는 리에브. 그러니까 되게 엄청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필라테스라는 콘텐츠를 팔지 않고 필라테스 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엄청 생각하고 그 마음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고정반 클래스에 대한 광고도 직장인분들이 많잖아요. 저녁은 직장인분들은 분명히 다음날의 출근이 가능하게 하는 몸 상태를 중요시할 텐데 또 그렇지만 휴식하는 몸 상태를 원할 텐데 그 중간을 원할 텐데 그 중간은 현존한 운동 중에서는 필라테스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절한 휴식을 주면서 적절한 자극을 주는 운동. 그래서 그렇게 카피했죠. 당신의 그거에는 리에브가 적합합니다. 이렇게 판매를 하죠.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광고할까? 책이 고마워요.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유일한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휘력이 부족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말을 이렇게 꺼내지 못했는데 나의 생각을 꿰뚫는 듯한 문장을 만났을 때 그때 정말 다시 인생이 한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책이 지금 추천한 책이에요. 거기에서 정말 나와 탁 만나요. 그래서 나의 40대도 이렇게 좀 멋질 수 있겠다. 용기를 좀 받았어요. 그렇다면 확장? 이렇게. 그럼 한 번 더 확장 가능해요? 아직은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또 직원 선생님들한테도 광고해요. 그 광고에 쓰는 말투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그런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내 필라테스를 하고 싶게.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한테 마저 그렇게 내 생각을 납득하게 광고적인 대화를 써요. 그래서 재밌어요. 필라테스 덕분에 세상이 좀 다시 보이고 내 뜻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좀 감사한 게 있죠. 평일에
하루에는 어떻게 육아랑 선생님이 일하는 걸 병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래 일을 못했죠. 한 3시까지만 근무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늘렸죠. 근데 원래는 한 3시나 4시까지 일할 생각이었는데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래도 꽉꽉 차고, 근데 이제 기다리시는 게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비면 어떻게든 채우고,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에 지금도 되도록이면 쉬지 않고 넣고 있어요. 그럼 하루에 선생님은 수업 몇 개나 하세요, 지금은? 일부러 줄였어요. 지난 겨울에 되게 많이 아팠어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하루에 6개에서 7개 하고 있고, 한 달에 150개는 하는 것 같아요. 줄여서. 저 한창 힘들 때는 200개인 거예요. 밀도감이 대박인 게 점심을 안 먹어요. 제가 저녁 수업을 안 하잖아요. 저녁 수업 안 하고 200개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엄마가 없었어서 있었던 갈증을 또 그 다음 타임 회원님이 주신 거죠. 최선을 다해서 주무실 때까지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결혼했고 아이 있고 1대1 잘 돼서 3대1 확장시켰고 이렇게 뭔가 좋게만 보이는 저인데, 헤쳐보면은 울면서 오리발을 엄청 타고 있는 그게 저희 진짜 모습이에요. 그 와중에 책도 읽고. 맞아. 그래도 막 성장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수업만 찍어내서는 내가 제자리라는 것을 너무 알잖아요. 거기서 또 클래식 필라테스 수업도 들어가요. 주기만 한다는 생각이 들면 고갈이 빨리 오잖아요. 번아웃이 너무 빨라요. 밸런스를 계속 지켜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밸런스가 넉넉한 구간이 아니라 한 점같이 찰나라서 지키지 않으면 이게 맞아요. 와르르 무너져서 또 이렇게 울면서 돌리면서 정신 차려, 밸런스 지켜. 지금 나만 이래? 이렇게 막 두리번 들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저 봤죠. 그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는 왜 거, 네. 물리치료사가 아하, 맞아요. 거기서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하나 말해줬을 텐데 하는 거 있었어요. 오. 어떡해. 그 자리에 제가- 물리치료사는 없었잖아요. 맞아요. 물리치료사 출신인데 이제 강사 생활했고 원장까지 했고, 직원 선생님들도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좀 더 크게 보자면 회사 생활의 유무인 것 같아요. 물리치료사가 단순히 어떤 기술적으로 잘하고 잘 풀어내서가 아니라 애티튜드, 병원이라는 상하관계나 지켜야 될 덕목과 규율이 있는 곳에서의 경험, 그리고 그래도 의료 기사고 의료진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그 직업을 선택했거든요. 물리치료사가 짠하고 능력을 얻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자기의 기술을 연마해야 되는 경력사항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 보이기 때문에 선호받는 것 같아요. 책임감 있게 어떤 사회생활을 했는지, 그 환자를 대했던 책임감으로 회원도 책임져줄 수 있겠다는 어떤 간접적인 확신, 그거예요. 근데 그게 물리치료사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잖아요. 성과를 볼 수 있는 커리어였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거죠. 막상 열어보면 아닌 경우도 많겠지만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객관적인 지표가 면허이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은가. 그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이상이 있다면 그건 차별인 것 같아요. 아니어도 잘하는 선생님 많았고, 여서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 였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건 너무 사람마다 다른데 운영자로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뭐였을까? 그런 거죠. 그럼 선생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필라테스란? 저를 어른답게 만들어주는 운동인 것 같아요. 제 성격도 되게 애고 자유분방하거든요. 필라테스는 어쨌든 센터에서부터 피어나와서 말단부를 컨트롤하는 운동인데 이게 완전 삶인 거예요. 프레임이 있죠. 거기서부터 못하는 것도 당연히 생기고 그걸 지켜나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약간 잘못 쓰는 것 같으면 아니지, 이렇게 해서부터 해야 돼. 고치는 필라테스처럼 제가 살아야 하는 어른의 삶과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호흡해야 되고, 컨트롤해야 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고, 너무 자유분방하게만 살 수는 없는 게 어른의 삶이다. 이게 필라테스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하남미사 리에브 필라테스의 이현선 원장님과 시간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